안녕하세요. 대치파이만 입시팀 손지연입니다. 오늘은요,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상상고 입시 분석을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2022학년도를 대비하고 있는 외대부고 하나고 프로그램 설명도 약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입시 분석은 저희 입시연구소 이순호 소장님 모시고 할 예정이고요. 이순호 소장님 지금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입시 탐구 엔터테이너 이수봉입니다.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이번 연도 입시 좀 어땠나요?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이제 잘 안 된 애들 생각이 계속 나서 즐겁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뭐 여느 때보다 합격률은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그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달라진 점들이 있었나요? 외대부고는 원래 15분 면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면접이 바뀌어가지고 8분 면접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했고요. 온라인으로 했다는 게 집에서 했다는 건 아니고 외대부고에 가서 이제 면접관은 다른 방에 있고 학생은 또 다른 방에서 화면을 보면서 줌으로 면접을 진행했던 거죠. 일단 그 입시 분석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조금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요즘에 사실 그 외대부고 하나고 입시 문의를 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자사고 폐지된다 근데 지원해봐도 괜찮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사고가 폐지되거나 폐지 안 되거나 어머니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생들하고 상관이 없는 게 자사고인 상태에서 입학을 해버리면 그 학생은 이제 자사고라는 프리미엄은 얻은 상태로 이제 대입을 치르거나 아니면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사고를 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입시 분석을 조금 해보면 어떤 애가 합격하고 어떤 애가 불합격하는지 어떤 그런 유형이 있나요, 선생님? 일단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대부고 하나고 공통점이에요. 네, 첫째, 깊이 있게 써야 된다.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쓸 때. 네,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한 경험을 쓰는데 만약에 그 경험이 인수분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수분해 모르는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적분이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거는 노골적인 선행학습이잖아요. 그러면 감점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공부,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를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학원 다니면서 했겠죠. 자기가 진로도 생각하면서 혹은 관심 분야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공부해봤다. 제가 지금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두 개를 세우고 세 개를 세웠을 때 이 손가락의 길이가 제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각각 다른 손가락 길이에 대해서 100명 거를 조사해봤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 길이는 제각각 어떤 비율로 달라질까를 수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탐구를 해봤다. 이건 관심 분야를 탐구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어려운 수학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통계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괜찮다. 이런 깊이 있는 게 있으면 좋다. 이게 첫 번째, 네. 하나고도 외대고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폭넓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누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고 과학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고 인문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로 물어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폭넓게 써주는 것이 좋다.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는 애들은 폭넓게 쓰죠. 압도적으로 넓게 써요. 그러니까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쓴다는 거죠? 영역을 구분해서 다양하게 쓰는 거죠. 영역을 구분해서 다양하게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 면접 얘기도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어떤 학생이 합격하는가 네.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면접 시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분, 2분, 2분이거든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해보세요. 4분 동안. 네. 갑자기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4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선생님 4분이 편할 것 같아요? 2분이 편할 것 같아요? 2분이 편할 것 같아요. 2분이 편할 것 같죠? 네. 2분이 편해요. 모든 애들이 2분이 편해요. 네. 근데 훈련을 시켜놓으면 네. 4분이 편해져요. 음. 근데 4분이 훈련된 애한테 2분 하라 그러면 다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 연습을 시간에 맞게끔 잘 해놔야 돼요. 근데 선생님한테 자기소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점이 머리카락 색깔이라고 쳐요. 머리카락 색깔이라고 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인류가 추구해 왔던 어떤 색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분이에요. 근데 핵심은 선생님 머리카락 색깔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4분에 못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끌어넣는다, 네. 2분 안에 끌어넣는다. 이게 네. 외대국어에서는 중요하죠. 하나고는 아니에요. 하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고는 4분을 말할 수 없어요. 면접관 선생님이 알아서 끊어요. 알아서 끊기 때문에 즉답을 발언해야 돼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자기소개 해보세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했는데 인류가 색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땡. 답부터 얘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색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인문학적으로 탐구한다면 그건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머리카락 색깔에 자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고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공부한 내용을 적어야 된다. 따라서 깊이 있게 공부한 내용을 적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 그리고 즉답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고는 외대부가 다른 점이 있어요. 외대부는 100%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하나고는 자기소개서 위주가 가장 많은 날 학생부 위주도 있고 학생부도 자기소개서도 아닌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학생부도 자기소개서도 아닌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밥은 먹었니?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시작은 됐는데 계속 이게 쭉 전진하다가 예상치 못한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그 얘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을 해본다면 도움이 상당히 되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준비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A, B, C, D 내용을 적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50개 준비해봤다고 쳐요. 근데 하나구에서 51번째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게 소용이 없게요, 있게요? 글쎄요. 소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연습해 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51번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연습을 많이 해본 애들이 결국 당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입시 분석은 뭐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3 때 이제 입시를 하는 학생들을 주로 많이 만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근데 중3 때 입시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잃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얻을 수 있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이죠. 불합격도 얻을 수 있고 합격도 얻을 수 있고요. 네. 잃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죠. 어머님들이 이 얘기 하거든요. 그 시간에 선행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고나 외대부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오세요. 오시면 저는 최소한 그 어머님들하고 이제 3시간에서 4시간을 만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말씀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시간에 선행 공부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시간에 선행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 시간에 입시를 하는 게 좋을지 전 몰라요. 근데 저한테 지금 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많이 보셨잖아요, 학생들을. 선행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선행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반드시 선행 공부하는 게 맞다. 근데 이 입시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걔는 이 입시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학생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저를 신뢰하시지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네. 많은 걸 말씀드려봤자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네. 그걸 테스트를 보고 나서도 얘기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우리 테스트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 힘든 테스트를 굳이 보러 오셨을 때 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학생이 감내하고 받았을 때 뭐 울기도 하고 뭐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런 부수적인 산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결국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안 하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하는 거죠. 저는 삶의 경험과 이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선생님하고도 다르고 부모님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 방식대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 선택하실 수 있게 다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파잉만을 선택을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책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책에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데서 이렇게 지도 갖고 온 애들 보면 막 논문 썼다 그러고 논문 읽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논문을 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음. 아니 책을 봐야지 왜 그 학생들 읽으라고 쓴 것도 아닌데 왜 논문부터 보는지 모르겠는데 책 보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유튜브 보는 거 오케이 그거 좋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알짜 정보들이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고 많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강연을 또 온라인으로 듣는 거 오케이. 그리고 뭐 라디오 방송, 다큐멘터리 다 오케이. 근데 논문은 정말 어색하다고 보거든요. 그 제일 좋은 게 책이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거고. 그래서 입시 준비하면서 이제 제 말을 신뢰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 몇 권씩 읽고 자기소개서에도 열 몇 권씩 넣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데지파이만에서는 책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거는 애들이 못 따라와요. 책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인 자기소개서가 그렇죠. 되는 거죠.